2026년 1월, 미국이 한국에 요청해 왔다. 원전을 지어달라. AI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원전이었다. 미국은 전력 대국이다. 석유도, 가스도, 재생에너지도 다 있다. 그런데 왜 원전을 동맹국에 맡기는가? 그것도 최우선 과제로? 이 요청 뒤에는 치밀한 계산이 있었다. 1200억 달러를 지금 쓰느냐, 2조 달러를 나중에 잃느냐. 미국은 전자를 선택했다. AGI 경쟁은 기술 경쟁이 아니다. 전력 경쟁이다. 2030년까지 전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영구히 밀린다. 중국은 이미 27기를 짓고 있다. 미국은 계획조차 없었다. 남은 시간은 4년, 직접 지으면 12년 걸린다. 한국에 맡기면 9년 이내에 완료할 수 있다. 3년 차이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미국이 산 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가 경악한 미국이 한국에 보낸 SOS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정부가 한국에 공식 요청을 보냈다. 내용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었다. 미국 내 건설을 한국 기업이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이 요청은 최우선 과제로 분류됐다. 미국이 한국에 원전을 요청한 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엔 순위가 달랐다. AI 인프라, 반도체, 군사 협력보다 앞섰다. 원전이 1순위였다. 미국은 전력을 생산하는 나라다. 석유도 있고 천연가스도 있다. 재생에너지 투자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원전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 과거엔 직접 건설했던 나라다. 그런 미국이 원전 건설을 동맹국에 맡긴다. 그것도 급하게, 최우선으로. 이 구조는 기존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다. 미국이 전력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 뜻이다. 둘 중 하나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현재 전력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다. 2024년 기준 전력 생산량은 약 4조 크워다. 세계 2위 규모다. 그런데도 원전을 요청했다. 지금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뜻이다. 앞으로 부족할 것을 예상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렇게 바뀐다. 미국은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언제까지 필요한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전력 수요의 출처를 봐야 한다. 미국의 전력 수요는 2023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증가 원인은 데이터 센터였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센터였다. 2024년 한 해 동안 증가한 전력 수요의 60%가 여기서 나왔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전력은 얼마나 될까? GPT-4 학습에는 약 50GW가 소요됐다. 이는 미국 가정 4만 가구가 1년간 쓰는 양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AI 모델은 학습 후에도 전력을 소비한다. 사용자가 질문할 때마다 연산이 일어난다. 연산은 곧 전력이다. 챗GPT 사용자가 하루 1억 명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하루 전력 소비량은 약 1GW 이상이다. 이는 원전 1기가 하루 생산하는 양의 절반이다. 그리고 이 수요는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 무엇과 경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경쟁에서 전력은 어떤 의미인가? AGI는 기술 문제가 아니다. 전력 문제다. 인공일반지능, 즉 AGI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건 무엇인가? 더 많은 데이터, 더 큰 모델, 더 빠른 연산이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물리적 자원이다. 데이터는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한다. 모델은 반도체를 필요로 한다. 연산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한계에 도달하는 건 전력이다. 반도체는 생산할 수 있다. 저장 공간도 확장할 수 있다. 하지만 전력은 즉시 늘릴 수 없다. 발전소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송전망을 확장하는 데도 시간이 걸린다. AGI 경쟁은 결국 전력 확보 경쟁이다. 2024년 기준 AI 모델 학습에 필요한 전력은 얼마나 될까? 오픈AI의 차세대 모델 학습에는 약 500GW가 예상된다. 이는 GPT-4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규모를 준비 중이다. 이들이 동시에 학습을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 한 해 소비 전력은 약 2000GW 이상이다. 이는 원전 20기가 1년간 생산하는 양과 같다. 문제는 학습만이 아니다. 학습된 모델을 서비스하는 데도 전력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전력 소비는 비례해서 증가한다. 2030년까지 AI 서비스 전력 수요는 얼마나 될까? 국제에너지기구 추정치는 연간 1000TW다. 이는 현재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소비량의 3배다. 그리고 이 수요는 5년 안에 발생한다. 미국은 이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 재생에너지로는 불가능하다. 태양광과 풍력은 간헐적이다. AI 연산은 24시간 지속되어야 한다. 천연가스는 가능하다. 하지만 탄소 배출 문제가 있다.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로 좁혀진다. 원자력이다. 미국은 지금 전력이 아니라 시간을 사야 한다. 미국은 원전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속도다. 미국에서 원전 1기를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평균 12년이다. 이는 계획 단계부터 가동까지 포함한 기간이다. 최근 완공된 사례를 보면 더 길다. 조지아주 보글 원전 3, 4호기는 14년이 걸렸다. 예산은 초기 계획 대비 2배 초과했다. 총 건설비는 약 300억 달러였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가? 첫 번째 이유는 인허가다.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 절차는 평균 3에서 5년이다. 환경영향평가, 안전성 검토, 주민공청회가 포함된다. 두 번째 이유는 소송이다. 환경단체와 주민의 소송이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한다. 소송 기간 동안 공사는 중단된다. 평균 지연 기간은 2에서 3년이다. 세 번째 이유는 인력이다. 미국에서 마지막으로 원전이 완공된 건 2016년이다. 그 이전은 1996년이었다. 20년간 원전을 짓지 않았다. 현장 경험이 있는 인력이 거의 없다.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학습해야 하는 구조다. 네 번째 이유는 공급망이다. 원전 부품은 특수 제작된다. 납품 가능한 업체가 제한적이다. 부품 하나를 받는데 1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이 네 가지 요인은 단축할 수 없다. 법과 절차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지금 원전 건설을 시작하면 가동 시점은 언제인가? 빠르면 2038년이다. 늦으면 2040년 이후다. 그때까지 AI 전력 수요는 어떻게 될까? 2030년 수요만 해도 지금의 3배다. 2040년이면 계산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미국은 12년을 기다릴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무엇인가? 같은 시기 중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2023년 중국은 원전 6기를 동시 착공했다. 2024년에는 8기를 추가로 착공했다. 2025년 기준 건설 중인 원전은 총 27기다. 이는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전의 40%다. 중국의 원전 건설 기간은 평균 5에서 6년이다. 미국의 절반이다. 2023년 착공한 6기는 2028년에 가동된다. 같은 해 착공해도 미국은 2035년에 가동된다. 7년 차이다. 중국의 건설비는 어떻게 되는가? 1기당 평균 60억 달러다.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가? 첫 번째, 인허가 기간이다. 중국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다. 미국은 3에서 5년이다. 두 번째, 소송이 없다. 환경단체의 소송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세 번째, 표준화된 설계다. 중국은 화룡 1호라는 단일 모델을 반복 건설한다. 설계 변경이 거의 없다. 시공 경험이 누적된다. 네 번째, 공급망이 국내에 있다. 부품 제작부터 시공까지 모두 중국 내에서 처리된다. 납품 지연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중국은 매년 원전을 짓는다. 현장 인력이 다음 현장으로 이동한다. 경험이 단절되지 않는다. 2030년까지 중국이 가동할 원전은 몇 기인가? 현재 건설 중인 27기가 모두 완공되면 총 77기가 된다. 미국은 현재 93기를 운영 중이다. 2030년에도 93기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다. 신규 건설이 완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발전 용량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중국은 2030년 약 100GW를 확보한다. 미국은 약 95GW에 머문다. 이 격차는 AI 전력 수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5GW 차이는 데이터 센터 50개 분량이다. AI 모델 학습 기준으로는 10개 프로젝트 분량이다. 중국은 건설 중이고 미국은 계획 중이다.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3가지였다. 첫 번째, 직접 짓는다. 두 번째,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한다. 세 번째, 외부에서 빠르게 짓는다. 각각의 비용과
시간을 계산해 보자. 첫 번째 선택지, 직접 건설. 착공부터 가동까지 최소 12년. 비용은 1기당 150억 달러 이상. 2030년 수요를 맞추려면 지금 20기를 착공해야 한다. 총 비용 3천억 달러. 완공 시점 2038년. 2030년 수요에는 대응 불가. 이 선택지는 제외된다. 두 번째 선택지, 수명 연장. 미국 원전 93기 중 30%가 40년 이상 가동 중이다. 수명 연장 승인을 받으면 20년 추가 가동이 가능하다. 비용은 1기당 약 10억 달러. 시간은 승인 절차 포함 2에서 3년. 하지만 이건 신규 전력이 아니다. 기존 용량을 유지하는 것뿐이다.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이 선택지도 제외된다. 세 번째 선택지, 외부 건설사 투입. 한국, 프랑스, 러시아가 가능한 국가였다. 프랑스는 자국 내 프로젝트가 지연 중이었다. 플라망빌 3호기는 예정보다 12년 지연됐다. 러시아는 제재 대상이다. 기술 협력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남은 건 한국이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원전 26기를 운영 중이다. 최근 10년간 4기를 완공했다.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2020에서 2024년에 완공했다. 계약 기간 내 완공, 예산 내 완공, 공기 지연 사례가 없다. 한국에 맡기면 건설 기간은 얼마나 단축되는가? 미국 인허가 3년 건설 6년 총 9년. 2026년 착공 시 2035년 가동. 직접 건설보다 3년 빠르다. 비용은 1기당 약 100억 달러. 미국 직접 건설, 대비 30% 절감. 그렇다면 왜 한국인가? 한국이 기술적으로 우수해서가 아니다. 한국이 약속된 시간 내에 완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사려는 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다. 한국은 원전을 26기 운영하고 있다. 전체 전력의 약 30%를 원전에서 생산한다. 1978년 고리 1호기가 첫 가동을 시작했다. 그 이후 48년간 원전을 지어왔다. 이 기간 동안 완공한 원전은 총 26기다. 평균 건설 기간은 5년 6개월이다. 공기 지연율은 10% 이하다. 예산 초과율도 15% 이하다. UAE 바라카 원전은 어떻게 진행됐는가? 2009년 계약, 2020년 1호기 가동. 계약 시점부터 가동까지 11년이 걸렸다. 하지만 실제 건설 기간은 6년이었다. 나머지 5년은 인허가와 설계 기간이었다. 4기 모두 예정된 일정 내에 완공됐다. 계약 금액은 200억 달러였다. 최종 금액도 200억 달러였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국이 보유한 건 기술만이 아니다. 일정 관리 경험이다. 공정별 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부품, 납품 일정을 역산해서 발주하는 구조다. 현장 인력이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는 순환 체계다. 이 시스템은 48년간 반복되며 정교해졌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건 이 시스템이다. 기술 이전이 아니라 경험 이전이다. 한국은 2024년 기준 건설 중인 원전이 4기다. 신한울 3, 4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다. 이들은 2028에서 2030년 사이에 가동된다. 설계는 이미 완료됐다. 부품 발주도 진행 중이다. 현장 인력은 배치되어 있다. 이 인력이 미국 현장으로 이동 가능하다. 설계 도면도 미국 규격에 맞춰 수정 가능하다. 부품 공급망도 미국 내 업체로 전환 가능하다. 한국이 제공하는 건 완성된 원전이 아니다. 완공 가능성이 높은 프로세스다. 미국은 이 프로세스에 비용을 지불한다. 원전 1기당 100억 달러. 이 중 30%는 일정 준수 프리미엄이다. 기술료가 아니라 시간료다. 한국은 주인공이 아니다. 미국이 필요로 하는 옵션이다. 미국의 요청은 부탁이 아니다. 거래다. 미국이 구매하려는 건 전력이 아니다. 시간이다. AGI 경쟁에서 전력 격차는 되돌릴 수 없다. 2030년 시점에 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가? AI, 모델 학습 속도가 느려진다. 경쟁사보다 6개월 늦게 출시된다. 6개월 격차는 시장 점유율로 환산하면 30%다. 매출로 환산하면 연간 500억 달러 이상이다. 이 격차는 추가 투자로 회복할 수 없다. 전력이 없으면 투자해도 학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2026년에 요청했는가? 2030년 수요를 맞추려면 2026년에 착공해야 한다. 건설 기간 4년 시운전 1년 2031년 가동. 1년 여유를 두고 계산한 것이다. 만약 2027년에 착공하면 어떻게 되는가?
가동 시점은 2032년이 된다. 2030에서 2032년 사이 2년간 전력 부족이 발생한다. 이 2년은 중국과의 격차로 고정된다. 미국이 지불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원전 10기 건설 기준 1000억 달러다. 여기에 인허가, 간소화 비용이 추가된다. 주 정부 협상, 환경단체 합의, 주민 보상이 포함된다. 총 비용은 약 1200억 달러로 예상된다. 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030년 AI 시장에서 중국에 밀린다. 시장 가치 손실은 연간 2000억 달러 이상이다. 10년 누적 손실은 2조 달러를 넘는다. 1200억 달러를 지금 쓰는가? 2조 달러를 나중에 잃는가? 미국은 전자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합리적 계산의 결과다. 한국은 이 계산에서 변수가 아니다. 확정된 상수다. 미국이 한국에 요청한 이유는 신뢰가 아니다. 계산이다. 한국이 일정을 지킬 확률이 가장 높다. 확률이 아니라 확정에 가깝다. 미국은 확률에 돈을 쓰지 않는다. 확정에 돈을 쓴다. 2026년 요청의 본질은 이것이다. 전력 격차를 시간 안에 메우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돈으로 사는 것. 2026년 1월, 미국이 한국에 원전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최우선 과제였다. AGI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력 문제였다. 미국은 원전을 직접 지을 수 없었다. 정확히는 시간 안에 지을 수 없었다. 직접 건설 시 12년, 외부 건설 시 9년, 3년 차이가 시장 격차를 결정했다. 중국은 같은 기간 27기를 건설 중이었다. 미국은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선택지는 세 가지였다. 직접 짓기, 수명 연장, 외부 건설. 첫 번째는 시간이 없었다. 두 번째는 증가분을 충족할 수 없었다. 세 번째만 가능했다. 한국은 일정 관리 경험을 보유했다. 48년간 26기를 완공했다. 공기 지연율 10% 이하, 예산 초과율 15% 이하. 미국이 구매한 건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었다. 1200억 달러를 지금 쓰거나 2조 달러를 나중에 잃거나 미국은 전자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2030년 전력 수요를 기준으로 계산됐다. 2030년 이후 AI 시장 격차는 되돌릴 수 없다. 전력 격차는 곧 시장 격차다. 시장 격차는 곧 국가 격차다. 미국의 요청은 기술 협력이 아니었다. 시간 확보였다. 한국의 역할은 파트너가 아니었다. 해결 가능한 옵션이었다. 2026년 요청의 기준은 이렇게 정리된다. 단기 비용보다 장기 손실, 기술 우위보다 시간 우위, 가능성보다 확정성. 기준이 바뀌면 선택이 바뀐다. 선택이 바뀌면 구조가 바뀐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세계가 가장 두려워할 한국의 힘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국뽕 충전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